그러니까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라고 그리고 또 보완할 수 있는 특별법 얘기하는데 그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네. 이게 좀 다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너무 낡거나 이제 불편해서 이제 증축이나 개축 또는 대수선 방안을 사용해서 이 기능적인 부분을 좀 개선시키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토지 주인의 조합을 결성해서 기존에 지어진 것을 아예 허문 다음에 이제 다시 공터에다가 새 건물을 새롭게 올려준 것을 일부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보충적인 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그 김재경 수장님이 뭐 이 분야는 또 전문가시니까 뭐 어떻게 좀 다른지 조금 더 그렇죠. 딥하게 좀 얘기 좀 주시겠어요? 먼저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움직이는 이제 재건축 사업과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가장 뭐 심플하게는 우리가 통상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다거주택들을 허무는 거를 재개발,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허물고서 다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거를 재건축, 이 정도로 구별합니다. 물론 도정법으로 좀 더 디테일해 가면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기반 시설의 유무, 그렇죠. 네. 이런 열악하고 양호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한다 치고요. 일단 재건축 사업은 결국 아파트 허물고서 다시 짓는 거다 정도로만 이해해도 한 95%는 만족하는데 그럼 리모델링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법이 달라요. 이제 도정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은 주택법으로 움직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멸실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수선에 가까운 우리가 현황, 골조를 놔두고서 움직이는 게 리모델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사실 궁금한 거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뭐 법률적인 그런 차이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으로서 접근했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로 봤었을 때 일단 가장 큰 거는 아예 허물고서 신축을 짓느냐,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약간 이제 다시금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신축이 아니라 세미 신축이 되는 게 리모델링이다 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골조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고 이제 배관도 조금 교체하고 약간 조금 확장, 증축, 면적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면적이 늘어나긴 해요. 면적이 늘어나긴 하지만 기존 골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3기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법은 가능해도 이제 인허가를 통과시켜주는 입장에서는 괜히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대형 참사가 난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인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사실 수직 증축을 추진하던 데들도 다들 수평 증축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명확한 것 중 하나가 일단 사업성이 부족하다, 일반 분양 세대가 없다, 혹은 별도동 증축이 가능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반 분양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분양이 없다 보니까 재건축과 다르게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리모델링의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면적이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옆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동을 봤었을 때 이렇게 하나 동이 기존에 있었다가 옆으로 가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 수평으로 보게 되면 1, 2, 3, 4개의 호실이 있을 텐데 이게 양 옆에 있는 데들은 옆으로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면적이 약간 정사각형의 방향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2호, 3호는 이제 수직으로밖에 늘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형적인 면적, 20평대가 30평대가 되는 거는 좋은데 투베이의 복도식으로 갖다가 쫙 늘어나는,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얘기가 되는 사항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동간 간격 문제들도 있고 면적이 조금 기형적이고 무엇보다 이게 신축이 아니라 세미 신축이다 라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많이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된 곳들도 많고 실제로 분당 같은 경우나 평촌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의 고질적인 이제 재건축 파랑, 리모델링 파랑 싸워대는 게 재건축 다 좋은데 근데 이게 안 되잖아가 주요 비판 포인트였어요. 리모델링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재건축 그래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좋은데 우리 돼야 말이지. 현실적으로 가자라는 게 그 전에 논의였는데 근데 사실 얘기가 조금 많이 달라졌죠. 이제 안전진단이 더 이상 이제 이슈가 안 되게 되고 즉 쟁점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이제 통과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30년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재건축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였거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30년이 안 돼도 추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2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그러면 현실적으로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번에 발표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20년만 넘어가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20년만 넘어가도 가능하고 또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절차도 지금도 이미 간소화됐지만 더 간소화, 더 나아가서는 면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나오니까 이제 리모델링 파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이 그렇다 해서 건축비가 싸냐 하면 뚜껑을 까보고 보면 리모델링을 하나 재건축을 하나 공사 비용 자체는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예 멸실시키고서 한꺼번에 신축으로 짓는 거랑 이 구조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구조 보강하면서 짓는 게 사실 건축적인 난이도가 좀 더 있거든요. 더 든다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보면 더 들어요. 더 든다고. 왜냐면 덜 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도 공사비가 좀 덜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구조가 있잖아 라고 하는데 이게 보강해야 되니까. 또 우리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는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랑 엘리베이터랑 또 이제 요즘은 누가 지하에서 지상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탑니까? 바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구축 같은 경우 이것도 연결시키려면 그렇죠. 이미 지하가 이미 있는데 이게 안 흔들리게 하면서 지하를 파는 게 더 난이도가 들다 보니까 솔직히 더 든다라는 얘기들도 있죠. 그러면 세미 신축 만들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1:1 재건축을 해도 재건축이 난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리모델링이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네.